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는데 불과 한 주도 남겨놓지 않고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2단계도 2개월 연기가 됐고 3단계는 6개월 정도가 연기가 됐죠. 스트레스 DSR 연기됐으니까 집값 오른다. 물론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것보다 시행 연장한 것이 그 동안에 더 많은 가계 대출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데 호재가 되겠죠. 호재가 된다기보다는 악재가 미뤄진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크게 보면 얘기가 다르다. 이게 왜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정부가 부동산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공언하는 것과 같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일주일 앞두고 2단계 대출 규제 돌연 연계, 부동산 부양 시그널이다. 근데 이것도 제목 바꾼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이야기냐면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DSR을 연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들어갔는데 제목이 슬그머니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민들 때문이 아니죠.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을 연기를 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왜 하는 거예요? 가계부채 때문에 한 거죠. 해당 제도를 연내에 도입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겠다고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도입에는 가계부채 감축의 효과가 있고, 그 감축의 효과가 안 나온다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큰 것이다 라고 하면은 DSR을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1억 원 미만의 대출이나 전세 대출 등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분명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작년 정도가 아니라 불과 이 스트레스 DSR 적용 전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말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죠. 두 달 새 9.5조 원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태반은 주담대죠. 이번 달에도 2주 만에 2조 넘게 증가했죠. 보름 만에 2조 넘게 증가를 했다. 그것도 2조 넘게 증가한 것 중에서 1조 9,646억이 주담대에서 들어갔다. 즉 DSR 규제가 적용이 됐더라도 아직도 계속 부추기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다. 집을 사가지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DSR을 더 빠르게 도입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심리가 꺾이지 않는다면 1억 미만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 예외 조항을 없애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한 대로 가야 되죠. 공약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특히 부동산에 관련해서 270만원 공급한 데 놓고서 민간에서 한 30-40% 줄일 때 공공에서는 90% 넘게 줄였죠. 공급 부족하다고 맨날 이야기를 하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부채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부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청약통장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리고, 가계부채 증가하면은 스트레스 DSR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스트레스 DSR을 연기하고, 전세 DSR은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나오면 시행한다고 해놓고서, 전세가가 불안하면 시행한다고 해놓고서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단순히 부동산 부양해서 높으신 분들이 비싼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요 문제 때문이에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부동산 PF 터지는 것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DSR, 그 전에 DSR부터, DSR이 부동산 PF에 DSR이 적용이 돼요? PF 시장은 DSR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DSR을 강화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을 한다고 해서 PF에 그게 적용되진 않죠. 근데 왜 스트레스 DSR을 연기를 할까요?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동산 부양도 늦어지고,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그랬는데 부동산이 부양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약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뜻하는 바는 가계부채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한 셈이 되는 거고, 가계부채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요, 안 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떠들지 못합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공언을 굉장히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면 가계부채를 잡으려고 했단 소리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왜 그거를 뒤집었냐? 가계부채를 잡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돼서. 그렇다는 것은 가계부채보다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는 것이 더 선순위였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부양을 한 건데, 문제는 PF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도입을 미뤄서 가계부채로 부동산 PF 시장을 살리겠다. 즉 사업성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만 나올 수 있는 사업성에 엄청나게 큰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투자한 시행사들,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계빚으로 그들을 살리겠다. 이 의지를 정부가 정확히 드러낸 것이다. 그래도 공언을 했던 것을 더 뒤로 밀어가면서 오히려 가계부채 늘어나면 스트레스 DSR을 더 강하게 적용을 하겠다, DSR도 더 세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뒤집어가면서 연기할 정도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태롭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9월로 미뤘겠어요? 미루려면 화끈하게 6개월 미루지. 왜 9월로 미뤘겠어요? 6월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7월에 사업장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체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8월에 점검을 실시를 하겠다. 이 결과 보고 9월에 시행할지 안 할지 나온다는 소리죠. 8월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터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PF 시장에 대한 점검. 지금도 보시면은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이런 데서 부실 대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불법 대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과잉 대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배임죄 괜히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다. 안 그래도 PF 시장 강력하게 잡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금감원장이 지금 조금씩 완화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게 터질 것 같아서 그래요. 5에서 10%로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8월에 또 뭐가 있죠?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이어져 오던 채권 만기가 8월, 9월, 10월쯤에 또 다시 몰리게 되죠. 또 한 가지. 8월에 전세가도 우려가 된다. 물론 레거시 언론들에서는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달에 임대차법 시행 4년이 돼서 전세가 상승 우려가 커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계속 언론화하죠. 그런데 2년 전 2022년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렁이는 서울전세. 8월에 임대차법 발 대란입니다. 현 시대에 맞춰서 대거 시장에 풀리면 전세 시장이 출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추겼지만 결과는 이래죠. 역전세 대란이 났고, 역전세 나면은 세입자도 문제다라는 식으로 자꾸 몰아붙이죠. 언론들은. 이번에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전세가를 올라가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임대차법을 시행하면은 갱신을 하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서 전세가가 오른다. 그러면 갱신이 끝나는 시기에는 매물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수요가 나와서 전세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쪽 면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매물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가 줄어들어요. 갱신 수요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갱신 시기에는 수요가 나오는 만큼 매물도 나오잖아요. 지금 전세가 대세 상승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요, 2020년에 진짜로 대세 상승처럼 느껴졌을 때는 사람들이 갱신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갱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전세가를 억제하는 영향을 주니까 국토부 장관은 열심히 나서가지고 계속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왜? 이번에 만약에 또 전세가를 억누르는 상황이 나왔다면은 이 임대차법은 그 뒤에 절대 폐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8월에 저런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월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돼요. 전반적으로 뭐 전세 자금 대출까지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대출이 축소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된다면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8월에 역전세 대란이 또 날 수도 있으니까 8월 뒤로 일단 미룬 거죠. 전세 시장 부양하고 매매 시장도 부양해서 건설사들 부양시키면은 부동산 PF 문제는 덜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정부가 하는 일은 집값 부양에만 혈안인 거다. 적극적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그 배경엔 집값 부양밖에 없다. 요렇게까지 무리하게 정부에서 지금 정책대출 퍼주죠. 그 다음에 금리 억지로 누르죠. 그 다음 DSR 예외사항 많이 만들죠. 스트레스 DSR도 연기하죠. 다 이런 식으로 집값 부양에다가 유동성을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가만히 냅둬도 올라갈 시장이 아니니까. 왜냐면
1,4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살인적인 고물가, 부자 감소에 연유한 국가 재정의 파탄,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 효과에 따른 무역수지. 무역수지가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이랑 대비를 해봤을 때 어떠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 뭐 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고령자 위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 진입하는 20대나 혹은 경제의 중심이 되는 40대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질이 저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인구 절벽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이고 산업 구조도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악의 경제 지표에 둘러싸여 있는데 오로지 가계부채로 집값 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은 완판 임박을 떠들면서 호객을 하는 쇼 호스트들처럼 사람들을 부추기는 삐끼 노릇을 하고 있고 그 물결에 부화내동하는 시민들도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런 거라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미루는 것 자체가요. 정상적이면 미뤘겠어요?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DSR을 빨리 시행을 하고 만약에 대출을 풀어줄 거라면 코로나 때부터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위주로 풀어줘야죠. 근데 아직도 가계부채를 풀어줘서 잡겠다라는 소리는요. 당장의 부양을 위해서 미래를 버리는 행위다. 오히려 지금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GDP만큼 안 늘리겠다 이런 안이한 정책이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부터 DSR 시행하고 더 DSR을 타이트하게 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렇게 된다. 라는 것 자체가요. 저런 식으로 부양하지 않으면은 PF 문제가 굉장히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집 사면은 집값이 올라요. 물론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정령 팔려고 하는 시기에 그때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을까? 얼마나 그리고 그 시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수익이 날까?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실수요로 산다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많은 돈을 주거에 꼬라박고 나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보신다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심폐소생술과 산소호흡기 정도의 조치일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